몰려다니지 마라. 주말에 가끔 너희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다니며 축구를 했지. 어린 너희들은 성장 정도에 따라 매년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졌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로는 축구, 자전거 타기, 철봉 타기를 좋아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긁히는 것은 기본이고 세진이는 철봉 위에서 까불다 땅바닥으로 떨어져 입부위를 찢는 바람에 아랫입술 밑에 면봉을 넣으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리기도 했다. 당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병원에 가서 앞으로 까불지 못하게 세진의 입에 속꽃두레처럼 입두레를 끼워 데리고 다니고 싶을 정도였다. 철봉이나 자전거처럼 기구와 도구를 이용하여 노는 것에 비하면 공을 가지고 노는 축구는 그나마 안전하고 다칠 위험이 적지만 공을 쫓거나 빼앗아 계속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숨은 차고 힘은 더 들었다. 아직까지 어린 너희들은 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포지션과 패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이 오면 모두 달려들었다. 공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아빠와 경합을 벌이다 일부러 빼앗겨 주기라도 하면 너희들은 신이 나서 골대를 향해 공을 몰고 갔다. 그러나 같은 편인 너희 둘이서 서로 먼저 공을 차겠다고 다투다가 골라인 아웃시켜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했지. 팀플레이는 애초부터 없었다. 골이 아닌 공을 보고 욕심내다가 승리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너희들과 축구를 하다가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했어. 11명이 축구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포지셔닝을 통한 팀플레이다. 동네 축구는 공이 오면 우르르 몰려간다. 경기 시작 전에는 포지션을 정하지만 경기가 시작하고 공이 오면 애초에 정한 포지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공 주위로 몰려들어 상대 골대로 차기 바쁘다. 그러나 프로선수 축구는 다르다. 공이 오더라도 정해진 포지션에서 팀플레이를 한다. 동네 축구는 볼을 보고 움직이지만 프로선수 축구는 골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다. 아마추어와 프로,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동네 축구와 프로 축구의 차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솔링과 유행을 따라 몰려다니며 패배할 것인가? 목표와 조직력으로 승리할 것인가?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시작하면서 한창 유행했던 것이 IT 관련 자격증이었다. 홈페이지 구축, 웹마스터 과정, 자바스크립트 과정 등 정부도 IT 벤처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등을 대폭 늘리면서 인터넷 정보통신 분야에 구직붐이 일어났다. 아빠도 당시 퇴근 후
인터넷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 정보통신학원의 웹마스터 과정을 등록했다. 낮 근무를 마친 후 학원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로 매일 저녁 식사를 하며 6개월 동안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인도 여행을 주제로 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수료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다. 수료를 하면서 내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책 읽기가, 홈페이지 구축 관리보다 글 쓰는 것이 적성에 더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행 따라갔다가 비싼 수업료와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비싼 수업료와 시간으로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프로그램 체험을 했더라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겠다. 아빠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주류 질서와 유행에 따른 선택은 가급적 하지 말았으면 해. 앞서 우르르 지나간 자리에 먹을 것은 없다. 변화와 혁신은 늘 비주류 변방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지금 어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세상은 더 그럴 것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마라. 예컨대 돈이 없어 당장 생계를 위한 직업적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생동하고 열정적이고 행복한지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해답을 찾으면 해답대로 살면 된다. 인생에는 자신만의 해답이 있을 뿐 정답은 없다. 마지막으로 너의 꿈을 앞서 이룬 사람을 만나라. 주변에 없으면 멀리 찾아서라도 내 꿈을 앞서 이룬 사람을 만나 진심으로 조언과 도움을 구하라. 진실되게 노력하여 꿈을 이룬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도와준다. 돈.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친구,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돈 빌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요청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금방 갚아줄 테니 얼마 동안만 빌려달라는 말이거나 조금 있으면 돈이 생기니 얼마만 융통해달라는 부탁일 것이다. 모두 다 급하지 않은 사정은 없겠지만 그런 요청을 받게 되면 최대한 정중히 거절하거라. 정말 거절하기 힘든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어 가족이 아프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등일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해도 상관없는 금액을 주고
잊어버려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돈이 가면 사람도 영영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돈을 빌려주면 인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미난 것은 똑같은 돈인데도 빌려준 사람은 기억해도 빌린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두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어서 인심을 얻기는커녕 결국에는 사랑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돈을 빌려준 본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수록 사람에 대한 실망은 더 깊어지는 법이다. 어쩔 수 없다. 인지상정이다. 더군다나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할 상황처럼 난감할 때가 없다. 받아야 할 이자조차 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래 이자를 지불하며 돈을 써야 할 때는 마음까지 상한다. 그리고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다시는 이 가격에 살 수 없고 수익률이 좋으니 빨리 투자하거나 돈을 태우라는 광고와 정보는 절대 믿지 마라. 정말 좋고 확실한 수익은 혼자 또는 소수만 알지 다수에게 알려 수익을 줄이는 바보는 없다. 살면서 필요에 따라 은행에서 돈은 빌려도 가급적 사람에게는 돈 빌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돈 빌리는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이 커질수록 신용은 떨어지고 관계는 점점 구차해진다. 돈의 받침 자음은 니은이다. 이 받침이 삐뚤어져 기억이 되는 순간 돈은 독이 되고 만다. 글자가 그러하듯 실제 돈도 어떤 받침대로 쌓느냐에 따라 인생의 독이 되기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